도미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도미노 영상은 학부모님, 학생, 학원이 만들어 놓은 도미노입니다. 이 도미노를 통해서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도미노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5%의 문제 유형 적응을 위한 도미노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여러분이 만든 도미노는 5%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95%는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영어 단어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도미노는 5%의 문제 유형 적응입니다. 문제 유형 적응 중요하죠. 그것을 잘 알아야지 초절정 고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수능 영어의 승패를 가르는 95%의 단어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와도 비슷합니다.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죠. 그래서 진짜 그 방법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투자 방법에서 초고수가 되었다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투자 방법을 잘 아는 초절정 고수라고 하더라도 돈이 없다면 부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유형 적응에 대해서 그 방법을 초절정 고수급으로 알더라도 95%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모르고 있다면 절대로 영어 성적을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 교육은 대입 중심으로 맞춰줘야 되고 대입 수능의 영어의 95%가 단어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에 대부분 볼 수 있는 학원들에서 가르치는 것은 문제 유형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아이도 영어 학원에 보냅니다. 문법 학원 보내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활용하면 돼요. 누가 저한테 제가 아이들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학원 같은데 안 보내고 교육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학원들을 장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만약에 지도자라면은 장군들을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장군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필요에 따라서 문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법을 하겠고, 문제 유형 적응이 필요하면은 문제 유형 적응 잘 시키는 그런 학원에 보내면 됩니다. 학원들 대부분이 영어 단어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방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학원은 없다고 봅니다. 영어의 95% 정도가 영어 단어입니다. 수능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영어 단어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그런데 우리 학원들 같은 경우나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영어 단어를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아이들 책임으로 다 넘기죠. 그런데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잘하느냐? 외우는 방식을 보면은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없는 방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저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영어 단어는 뇌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쓰는 기억은 절차 기억을 주로 씁니다. 절차 기억이라는 것이 뭐냐? 절차 기억은 자전거를 타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또는 언어를 습득할 때 주로 쓰이는 기억입니다. 어떤 절차상에 놓이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차 기억을 학습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수없이 넘어지는 걸 반복을 하죠. 악기를 배울 때에도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배울 때에도 많은 연습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문가 수준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려면은 절차 기억으로 장기 기억을 만들었을 때에 전문가 수준의 그런 능력이 발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억 자체가 능력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암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기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을 만든다는 것은 곧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암기에 대해 이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암기가 별로 효과 없다. 암기는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일주일 또는 한 2달 이렇게 암기하는 거를 반복을 해보고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적응 기간, 1~2달 정도의 적응 기간으로 장기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절차 기억으로 장기 기억을 만드는 것은, 특히 언어와 관련된 장기 기억을 만드는 것은 최소 1년에서 3년, 많게는 5년 이상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데서도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반복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영어 단어를 제대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의 영어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반복을 통해서 외우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인들에게 얘기를 해보면은 지인들 하는 얘기는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주변에 서울대 보낸 학부모들 친척들을 다 있고, 그래서 그 친척들한테 물어봐서 해보니까 반복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습관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고심해서 학원들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보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영어 단어가 수능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 정도 되지만은 그것을 일선 학원에서 가르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학원들 칠판에 선생님이 해피라고 쓰고 HAPPY 해피라고 쓰고 행복한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읽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게 단어는 잘 알겠지만은 인터넷을 검색해도 나오고 사전을 찾아봐도 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한다는 거는 학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모양이 빠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폼이 안 나는 거를 학원들이 하지 않죠. 학원들은 보다 전문적인 거, 전문적인 문제풀이 방식, 전문적인 문법 교육 이런 거를 하면서 조금 더 자기들이 전문적이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지만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일선 학원들에서는 단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험을 보죠. 매 시간마다
뭐 다른 종류의 단어를 뭐 20개에서 50개씩 이렇게 시험을 보죠. 숙제를 내주죠. 다음에 올 때는 이 단어 외워와라. 그래서 단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단어들로 시험을 내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단어 시험 볼 때마다 그 단어를 단기적으로 외우겠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외우는 경우도 있겠고, 뭐 몇 번 외우고 많은 아이들도 있겠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시험에서는, 당장 학원 가서 단어 시험에서는 뭐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으로. 그렇지만은 그것이 장기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어 실력은 장기 기억에서 나옵니다. 이 장기 기억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영어 시험을 영어 단어 시험을 백날 100점 맞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기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영어 시험에서 마주했을 때 그 절차상에서, 독해하는 절차상에서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영어 단어는 그 정도 수준까지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장기 기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장기 기억의 뇌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뇌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장기 기억의 뇌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은 단기 기억으로 보냅니다. 모든 것을 단기 기억으로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차들 눈으로 보지만은 다음날 되면은 기억을 할 수가 없죠. 보고 있대 그게 모두 기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만 단기 기억이 되고, 그 단기 기억도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장기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장기 기억을 만드는 방식에는 뇌과학에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순간적으로 장기 기억을 만드는 방식, 하나는 긴 시간을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을 만드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긴 시간을 반복을 통해서 자극에 노출했을 때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것을 바로 절차 기억이라고 하고 반복을 통한 장기 기억 형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을 만들었을 때 장기 기억 뇌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는 것을 보면은 반복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반복했다고 그게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 단어를 외우는 방식에서는 그렇게 하루 이틀 반복하는 것만으로 장기 기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을 거쳐서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런 방식을 교육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올해 2월부터 지금 11월이니까 11월 초니까 한 8개월 정도 제 방식으로 영어 단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요즘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1시간에 약 1700단어를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자세한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영어 단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작년에, 그러니까 3학년 때 제가 한번 방과후 수업에 참관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영어 방과후 수업에 참관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 아이가 이제 3학년이었는데 4학년, 5학년, 고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단어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고학년 학생들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아이는 보니까 손을 못 들더라고요. 원래는 뭐 할 때 손을 잘 드는 그런 아이인데 손을 못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아이가 영어 단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없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저는 얘기를 해줬어요.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가장 단어를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신에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아빠가 때를 보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제 방식대로 제 영어 단어 교육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아까 이제 문법학원을 보낸다고 했는데, 문법학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그 영어를 습득하는 그런 속도가 지금까지 학원 교육을 하면서 봐왔던 어떤 아이들하고도 다르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체 학년 중에서 지금 학원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 단어 교육을 시킬 때 영어 단어들이 초등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아주 쉬운 영어 단어들이 아닙니다. 주로 수능에 많이 나오는 수능용 영어 단어들, 독해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영어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빌 언덕? 무슨 얘기냐? 확실하게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나머지 것들이 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과 3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2가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2를 기억하는 게 더 쉬운 것처럼, 우리가 나무 그림을 그릴 때 나무 가지를 나무 뿌리부터 나무 줄기, 나무 가지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뭇잎을 점으로 찍어 넣는 거는 아주 쉽겠죠.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도 지표가 되는 그런 확실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단어들은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익숙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영어에서 비슷한 그런 뜻들이 몰려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노하우는 지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영어 제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가 되었을 때 저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단어를 외워보니까 효과가 있니? 그러니까 아이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영어 단어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고 나서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떠냐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 조금 더 성취감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성취감이 있는지는 자기가 외운 단어들을 보게 되니까 숫자가 많아지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영어 단어를 접했을 때는 까마득한 느낌인데 그것이 일주일 했을 때 다르고 2달 했을 때 다르고 6개월 했을 때는 아이 본인뿐만 아니고 학원 선생님들도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8개월 정도가 지나면 수능 영단어 기준으로 1700단어 정도를 외우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초등 4학년 때 8개월 만에 1700단어면은 초등 5학년 때, 초등 6학년 때 최소한 10,000단어 이상을 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단어를 조금 더 15,000단어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이가 잘 따라와 준다면 15,000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간에 많이 힘들어하면 조금 기준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사실 6,000단어 이상만 되더라도 수능에서는 95점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공부를 영어 공부를 시키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사회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대입 시험을 위해서 그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에는 6,000단어 정도만 외우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말이면은 6,000단어는 돌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숙해질수록 영어 단어의 양을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6,000단어 이상을 그 반복을 통해서 외우도록 하고 있고요.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그것을 고등학교 이후에 하게 되었고 제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다른 차이점이죠.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만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죠. 만 12세 이전에는 아이들의 언어 관련 뇌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능 영단어 수준 정도는 초등학교
8개월, 4학년 8개월 만에 지금 습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나갈 것이고요. 이 교육 방법은 핵심이 1, 2개월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간 동안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를 계획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암기해서 아이들이 내 안에 장기 기억 뇌세포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은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의 절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절대 시간 개념이 이해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이 절대 시간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또는 한 2달 이렇게 암기해보고 안 되면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중단을 합니다. 그렇게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장기 기억 뇌세포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기억을 통해서 절차 기억, 이 절차 기억, 장기 기억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절차 기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을 형성했을 때 얻어지는 능력은 빠르고 아주 정교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볼 드리블을 할 때 굉장히 빠르고 정교하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바로 절차 기억을 통해서 장기 기억을 만들었을 때 형성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아이들한테 단어를 외우라고만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절차 기억을 통해서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방법을 아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 뇌세포를 형성하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으로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절차 기억을 통해서 장기 기억을 만드는 것이 영어 단어 학습 방법뿐만 아니고 암기 과목들,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이나 이런 과목들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원리를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영어 단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영어 단어만 시작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를 통해서 절차 기억을 학습하는 방법, 반복을 통해서 절차 기억을 학습하는 방법, 이것을 바로 아이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지 나머지 과목들을 공부할 때 그 능력을 써서 공부를 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